지난번 반응이 좋았는데 오늘도 좀 잘 하실 자신 있으신가요? 지난번에 반응이 좋았나요? 지난번에 말씀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 다 했는데 나온 거 보니까 다 잘렸던데요. 뭐 살아나간 게 별로 없던데. 안녕하세요, 박재식입니다. 소설가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과학, 공학 강의도 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또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스파이와 배신자라고 하는 책인데요. 실제로 과거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파헤친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뭐야? 우리가 첩보물 하면 특히 이제 요즘에 제일 유행하고 제일 뭐 인기가 많고 첩보물이란 이런 거지라고 하면은 007 제임스 본드 시리즈라든가 아니면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처럼 약간 슈퍼 스파이가 나오는 이런 첩보물들을 우리는 흔히 첩보물 하면 떠올립니다. 진짜 첩보원이라고 해도 정보 당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대부분은 그냥 공무원일 거 아니에요. 여기 스파이와 배신자의 주인공인 고리디옙스키가 뭐 싸움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엄청난 첩보전에서 엄청난 역할을 하고 그 인생의 애환이나 어떤 삶의 고민 이런 거는 다른 어떤 첩보원들과 비해서도 이야기거리가 부족할 게 없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기대한 대로 굉장히 잘 맞았다. 이런 게 진짜 첩보원들의 삶이지. 이런 거를 볼만한 책이어서 읽고 싶었고 기대한 만큼 재밌었던 책이었습니다. 먼저 이 책의 시대 배경과 주인공을 소개해줘. 고리디옙스키라는 KGB의 스파이였던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부터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첩보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1970년대, 80년대까지도 냉전이라고 해서 전 세계가 공산주의, 자본주의 두 개의 진영으로 나눠가지고 다들 막 마음 졸이던 그런 시대에 그 한 중앙에 있었던 사람인 인물이 주인공이죠. 주로 이제 소련 대사관에서 일하면서 딴 나라에서 뭐 이런저런 업무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숨겨진 임무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숨겨진 임무라는 게 뭐냐? 핵심을 요약하면 상대방 사람 중에서 그 자기 나라를 배신하고 소련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간첩을 포섭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임무를 잘했다고 해가지고 계속 승진도 해가지고 결국은 영국의 런던에서 근무하는 런던 KGB 부서의 지부장급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이 오히려 영국 편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평가가 좋아가지고 계속 승진을 하는 이런 아주 놀라운 인생을 살았던 그런 인물이죠. 책은 크게 3장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 장의 주요 스토리를 알려줘. 제일 앞부분은 뭐냐, 이 사람이 고리디옙스키가 어떻게 성장해가지고 KGB 요원이 어떻게 됐고 어떻게 해서 자리 잡았느냐 뭐 이런 거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이제 1부입니다. 1장입니다. 2장이 뭐냐, 어떻게 보면 2장이 본론이에요. 2장에서 이 주인공이 고리디옙스키가 배신을 합니다. 배신을 해가지고 네, 사실 KGB 요원이지만 이딴 일 진짜 보람 없는 일인 것 같고 뭐 우리나라에 위에 다 나쁜 놈들밖에 위에서 정치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열심히 일해봐야 그놈들 배불리는 일밖에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차라리 이런 나라의 나쁜 점이 사라지게 만들려면 우리의 적을 돕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고 결심을 해가지고 영국 편을 드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인생에서 제일 큰 활약을 했던 시기죠. 그러고 있는지 진짜 아무도 몰랐으니까 그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는 게 2장의 내용입니다. 3장은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끝까지 이러고 나서 안 들켰으면 이런 책이 안 나왔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킨 다음에 들키면 이제 도망쳐야 될 거 아니에요. 들키고 도망치는 이야기를 다루는 게 3장입니다. 그래서 1, 2장하고 3장이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요. 1, 2장은 좀 긴 시간에 걸쳐서 이 사람이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떻게 자라났고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변해갔고 좀 소설 같은 신문기사 같은 소설 이런 걸 읽는 느낌으로 볼 수 있다면 3장은 굉장히 짧은 시기에 한 몇 달 사이에 일어난 일만 다루고 있고 그 중에서도 한 이틀 사이에 일어난 일을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장 부분이 약간 영화처럼 구성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들키고 어떻게 도망쳤는지, 도망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내용을 다루는 것이 3장입니다. 스파이의 용어, 사인을 주고받는 방법이나 작전들 중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이 사람이 이제 비상시가 되면 이중 간첩이니까 탈출을 할 때 영국에서 도와줘가지고 탈출을 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저 털렸어요, 도망치게 도와주세요, 영국에 이렇게 전화를 하면 바로 감시가 당했죠.
야, 쟤 도망가려고 한다. 바로 덮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다고 하더라도 내 정보를 알릴 수 있는, 내 의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저기 IT 기술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그 뭔가 이런 메시지, 정보를 전할 때 푸시 방식이라는 게 있고 풀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푸시라는 거는 메시지를 여기서 던져주면 그 던져 나오는 걸 그대로 이렇게 밀어주면 밀린 걸 그대로 이렇게 받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방법이죠. 전화를 걸면 저쪽에서 받는다. 구해줘 하면 저쪽에서 구하러 갈게. 이렇게 한다. 단순한 방식이에요. 근데 그 방식을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풀 방식이라는 걸 많이 사용합니다. 그게 뭐냐? 내가 계속 저쪽에 가지고 무슨 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특정한 그런 회사에 비닐봉지를 하나 들고 회색 모자를 쓰고 어떤 장소에 한번 이렇게 쓱 왔다 가라. 그런 정도 행동은 해도 아무 의심 안 받을 거 아니에요. 뭐 장보러 왔나 보지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계속 정기적으로 MI6 영국 정보부에서는 감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오늘 드디어 지나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 대한 구출 작전이 발동되는 그런 방식으로 해놨거든요. 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하고 나면 고르디옙스키 주인공한테도 메시지를 제대로 보냈다, 나도 네가 보내는 신호를 알아들었다 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감시하는 사람이 쪼꼬바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쪼꼬바를 먹는 게, 그럼 고르디옙스키가 쓱 지나가다가 자기가 지나갈 때 마침 그 타이밍 맞춰서 쪼꼬바 먹는 사람이 한 사람 딱 보이면 아, 내가 보낸 신호를 저쪽에서 알아들었다라는 신호인 거예요. 말 한마디 주고받지 않는 신호예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10년을 계속 정기적으로 자기 요원을 그 자리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교수님이 만약에 이중 스파이가 되신다면 잘하실 것 같아요. 아, 절대 없습니다. 아, 저는 뭐 다 티나지 않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 저는 완전 털릴 것 같아요. 예. 주인공이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이중 스파이로 불리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 이게 사실은 책에서 보면 이 사람이 되게 막 멋있게 엄청나게 큰 공을 세운 이런 사람을 묘사를 해놨는데 한 발 물러서서 좀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람이 중요한 스파이가 된 이유는 약간 따로 있습니다. 영국에는 킴 필비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영국 정부부 나아가서 냉전 시기 자본주의 진영에 굉장히 큰 오점을 남긴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 완전 배신자죠. 배신자니까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어야 될 텐데 그거조차도 하지 못하고 이 사람이 소련으로 도망쳐버렸어요. 소련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장수하다가 80년대 돼가지고 이 고르디옙스키가 도망가는 것까지 심지어 이야기를 듣고 그때까지 장수하면서 살아 있었거든요. 영국에서 완전 망신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조금이라도 만회해 줄 수 있게 해준 사람이 정반대 역할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고르디옙스키.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KGB에서 일하던 사람이었고 자기 장인어른도 KGB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소련을 배신하고 영국으로 왔다라는 거는 영국 입장에서 반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킴 필비 사건에 대한 통렬한 복수가 되어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더 좀 높게 평가받는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실화 소재의 작품을 좀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좋아하는 편이죠. 저는 실화 이런 거 탐구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실화 소재의 어떤 책 이런 거를 한 권을 추천을 한다면 대한민국 미스터리 사건 수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책은 이제 소련, 영국, 뭐 유럽 이런 데서 있었던 일을 다룬 책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미스터리 사건 수첩은 이 책에서 배경이 되는 이 냉전 시대 이때 1960년대, 1950년대 요 무렵에 한국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그중에서 좀 이상한 사건, 해결이 매끄럽지 않은 사건들을 다룬 여러 개의 사건들 짤막짤막하게 다룬 책이에요. 그런 책인데 굉장히 재밌는데요. 이 책을 누가 썼겠습니까? 제가 썼지요. 이 책은 어떤 사람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어느새 냉전이 끝난 지도 한 30년 이렇게 됐습니다. 한 세대가 지났어요. 그래서 옛날 일이 돼버렸죠. 사실은 그때 기억이 좀 있으신 분들이 돌이키면서 볼 때 좀 제일 재밌을 것 같고, 만약에 그때 기억이 없으시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시대였을까, 그거를 좀 돌이켜보는 느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셔도 찾아보셔도 굉장히 재밌을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책 GPT, 너의 한 줄 평을 알려줘. 한 사람의 일대기를 살펴보면서 가장 생생하게 스파이의 일상사를 살펴볼 수 있는 보물 같은 책입니다. 왜 웃으시죠? 지금 뭘 또 더 해야 되나요? 짠! 뭐 이런 걸 했어야 되나요?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게 이제 이 책이 스파이와 배신자 이 책이 한 번
딱 빠져서 읽기 시작하면 정말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인데 앞부분에 좀 시동 걸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책이 두꺼워가지고 읽는데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들고 다니면서 읽자니 좀 무겁고 계속 들고 다니면서 한 장도 안 넘기고 이럴 문제가 우려가 있거든요. 막상 읽어보면 중반부쯤 되면 정말 재밌는 책이고 알려주는 게 많은 책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책은 딱 전자책으로 읽기 제일 좋은 책이에요. 이 책은. 네, 오늘 소감하고 마무리 인사 한 번만. 네, 이렇게 오늘도 불러주셔서 재밌게 읽었던 책에 대해서 그래도 웃으시면서 이렇게 즐겁게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 저에게도 뜻깊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